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버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 영남이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수 박사입니다. 먼저 등기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도 표제부 각벌구, 토지에 대해서도 표제부 각벌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토지 건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토지는 그냥 따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 분석이 단순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원화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요. 등기는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918년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등기를 만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막부 시대를 거치면서 토지는 다 영주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백성들이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기부 등본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토지는 영주, 건물은 백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원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니까 건물은 소장농들 거, 땅은 채부자 이렇게 양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 땅과 건물을 이렇게 등기하다 보니까 이원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똑같아 가지고 이렇게 토지 등기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지 건물을 하나로 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합 건물하고 일반 건축물을 구분하게 되면 일반 건축물은 토지와 주택과 원룸, 통상가, 공장, 토지 건물 별도 등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일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은 아파트나 빌라, 우리 다세대라 그러죠.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상가, 101호, 102호 이렇게 분양한 상가들 있죠. 상가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은 한 호당 구분 소유로 개별 소유권이 부여되면서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집합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 건축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죠. 아파트를 등기부 등본으로 나타내려고 하니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코끼리를 설명한다 보시면요. 우리가 코끼리 꼬리를 보여주고 코를 보여주고 다리를 보여주고 이렇게 코끼리를 보여주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전체를 보여주고 나서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낫느냐. 결국 우리가 호기심을 유발한다 그러면 이것이 낫겠죠. 그렇지만 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먼저 보여주고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이해하기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등기부 등본 나타낼 때 먼저 전체 표제부 1동금을 표시해서 전체 건물이 몇 층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표제부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어느 토지에 있느냐 이것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예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표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표제부 2에서 전유 부분에 표시해서 개인의 301호 요 표시와 그리고 대지권이 몇 평으로 되어 있다. 대지권에 대한 비율을 표제부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구, 얼구 이렇게 등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권리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 전유 부분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저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등기부 등본의 기본 표제부 1은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와 그리고 토지 이 전체 어느 토지에 이 건물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표제부 1이고요. 표제부 2는 자기 전유 부분 내 개인 소유권이죠. 그에 대한 표시와 그리고 토지에 대한 지분을 표시하는 것이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를 보시면요. 표제부에서 1등 건물에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2020년 7월 23일에 됐고요.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역에서 1층 주차장과 계단실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되어 있는 8가구 세대의 다세대 빌라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등기 원인명기타 사항에서 도면 편철장 335책 532장으로 해서 도면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이 토지 위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 수성동 2가 221-1과 221-3번지, 지목은 대지죠. 면적은 185.35제곱미터와 160.34제곱미터.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 내역을 보면서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상상을 나래를 펴시면서 확인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개인 소유권이죠. 그래서 개인 소유권에 대해서는 자, 접수는 2020년 7월 23일 됐고요. 3,201호 건물 번호입니다. 그리고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조 78.34제곱미터에서 요거는 전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실이나 뭐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면적은 다 빼고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거실, 주방, 안방, 화장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대지권에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내 대지권이 얼마다, 대지권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토지에 대해서 185.34분의 23.45 2번 토지에 대해서 160.34분의 220.234 이렇게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대지권이 중요한데 대지권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토지 면적 곱하기 전유 부분의 전체 면적 더한 거예요. 일정부터 해서 꼭대기점까지 전용 면적을 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각 전용 면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크면 대지권이 크겠죠. 그리고 전용 면적이 적으면 쉽게 말해서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체 면적이 적으면 결국 대지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 면적 이것은 크게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면적이 커야 된다. 쉽게 말해서 동 간격이 넓을 경우에 대지권이 크고 그리고 저층 아파트로 되어 있을 때 대지권이 크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대지권이 적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 필지의 대지권, 요 필지의 대지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자 생각하시면서 이 두 아파트를 비교해 보시면요. 이 수성동에 있는 신매동 아파트가 신매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것은 달서구에 있는 주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된 물건인데 대지권을 비교해 보시면요. 같은 25.7, 25.345 되어 있죠. 요거는 전용 면적입니다. 곱하기 1.3을 하게 되면 우리 분양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분양 면적은 33평 아파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33평 아파트인데 이 신매동에 있는 수성구의 신매동에 있는 이건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 8.876평입니다. 근데 주거아파트 같은 경우는 20.346평이에요. 대지권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2배 이상 되고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될 때는 항상 우리 입주민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이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 수익이 많으면 재건축이 빨리 되고 수익이 적으면 재건축이 늦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결국 지금 강남에 결국 뭐냐 수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열기가 뜨겁지 수익이 크지 않다면 열기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 시행사 입장에서 보시면 자 같은 4억대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같은 4억대 아파트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낙찰 금액을 보시면 3억 2,100이고 여기는 5억 4천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왜? 같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는 지역을 보면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1단지부터 해서 10단지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1단지는 무조건 투자하라 그럽니다.
왜? 1단지 투자해 놓게 되면 2단지 할 때 분양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3단지 할 때 분양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고 4단지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고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10단지까지 개발하게 되면 그 10단지 금액과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야지만 결국 아파트 금액이 올라가게 돼요. 상승 효과가 상당히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대지권 10평이고 대지권이 20평이라는 거죠. 시행사 입장에서 결국 같은 4억대 아파트인데 우리 일반 입주민들은 잘 몰라요. 근데 토지 구입할 때 10평을 4억에 매입하는 거하고 20평을 4억에 매입하는 거하고 보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평당가 2천만 원에 여기는 매입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평당가 4천만 원에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 어디가 수익이 많으냐? 결국은 수익이 많은 데는 대지권이 큰 아파트,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한 아파트가 결국 수익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 커서 결국 토지 면적이 크니까 동간격이 크니까 왜 청수는 같아요. 청수는 같지만 결국 동간격이 넓고 토지 면적이 크다 보니까 결국 대지권이 커. 그래서 대지권이 크니까 토지 구입 비용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가 빨리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지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합건물에서는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런 경우에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토지 별도 등기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이에요. 토지에다가 건조단 설정하고 이 건물을 건축업자가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입주를 할 때 대지권을 일체시켜줘야 되는데 이 토지 지주가 결국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건조당 설정을 돼 있는 이걸 지울 수가 없고 또 다른 채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이렇게 설정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토지 제한 등기가 없어야지만 대지권을 일치시켜 주는데 이 제한 등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지권을 일치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등기가 되고 토지는 등기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 별도 등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뭐 투자 하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저렴하게 낙찰 받아가지고 일단은 건물을 토지는 없으니까 토지는 내 게 아니에요. 건물만 저렴하게 낙찰 받아가지고 이것을 월세를 주면서 결국 수익 활동하다가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된다 할 때 결국 이것은 재건축 단지 할 때는 재건축 단지는요 토지 건물이 없으면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공사 시행사한테 데모하면서 끝까지 촛불 켜놓고 버텨서 그 건물값을 많이 받고 나오는 그런 배짱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제거의 대지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토지 별도 등기 썸에서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는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렴하게 사서 할 경우는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을 일치시키지 못해서 별도 등기 있다 하는 거, 토지에 대한 별도 등기 있는 그런 경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보시면요, 제자분이 투자한 건데요, 자, 이미 경매가 됐습니다. 근데 토지 별도 등기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결국 이 토지 별도 등기 있으면 돼 있지만 보시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돼 있죠. 이 토지도 감정이 대지권도 감정이 돼서 매각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이지 결국 대지권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토지는 매각, 건물만 매각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도 제자분이 낙찰받아서 가서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첫째 묻는 것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대지권이 있는 아파트냐? 이 아파트 중에 대지권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치가 틀리죠. 왜? 재개발, 재건축된다 그러면 결국 입주권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정이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이 절차상 문제만 있지 실제로 대지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권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잘 하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갑구
얼구 이렇게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우선 권리관계가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사분이 문의를 했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4천만 원 전세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4천만 원 전세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4천만 원 전세인데 결국 계약해도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등기부등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단 표지부 1, 1동 건물의 표시가 되어 있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표제부 해가지고 전유 부분의 건물을 표시해서 여기에 또 뭐 있습니까? 대지권에 대한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대지권이 없어요. 권리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한등기, 건저당이나 압력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문제 없다. 여기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파악하고 나서 저 같으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는 뭐예요? 우리 아파트 영화에 보면 이 산이 막 둥둥 떠다니죠. 결국 이 산은 이 땅이 없이 둥둥 떠다녀요. 그럼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땅에 딱 뿌리 받고 있어야 되는데 뿌리를 받지 않고 공중에 떠 있어. 그러면 결국 이 아파트는 뭡니까? 가치가 없는 아파트가 된다는 거죠. 권리관계 깨끗하다.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소액 임차인으로도 배당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건물만 되어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을 누가 사겠냐 말이죠.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왜? 토지가 없이 건물만 공정이 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하며 지로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를 안 주게 되면 결국 지상권이 소멸되게 되면 이거 안에 있는 임차인도 다 같이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입찰을 하고 낙찰 받아야 되는데 낙찰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월세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절대로 전세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서류 갖고 오세요.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해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의 가장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첫째 표지부 해서 전 1동 건물의 표시 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토지에 뿌리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유 부분의 표시에서 여기 대지권의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으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도 가장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을 모르면 우리가 사기당하게 되고 결국 손해를 보낸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잘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은 등기부등본이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은 대지권이 중요하다. 대지권이 크면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되고 대지권이 적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는 절대로 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을 다지고 투자를 해서 사기당하지 말자. 제 강의 모티브는 사기당하지 말자. 온전한 투자, 정당한 투자를 하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5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1억 미만 아파트 이런 것들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거의 서민 아파트는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찰자들이 상당히 적으니까 낙찰 금액이 낮아요. 싸게 낙찰 받아서 좀 저렴하게 내놓게 되면 이 서민 아파트는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 벌고 투자 경험을 쌓자 해서 공동 투자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투자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또 이게 틈새 시장이 있어요. 열심히 투자해 나갑시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